예, 안녕하세요. 예, 서초동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법 844조, 친생 부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나라는 이 혼인에 관해서는 법률혼 관계를 이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살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 요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여기서 출생을 한 자녀는 이게 남편의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갑돌이와 춘영이가 혼인 중에 애를 낳았다. 춘영이가. 그럼 일단 아버지는 갑돌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200일입니다. 여기. 요 사이. 그리고 여기서 300일입니다. 요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 추정의 배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동물학적인, 생물학적인 문제죠. 임신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여기서 임신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태어났다면 여기서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혼인 중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혼을 할 때 여기서 같이 살다가 이혼하고 곧바로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별거를 합니다. 별거를 하면서 방송에도 나오지만 신문이나 이런 기사도 나오지만 다른 여자, 남편 되는 쪽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별거를 해서 임신을 합니다. 물론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남자의 자녀를 임신을 해서 여기서 요 사이 여기서 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출생 신고를 하면 전 남편의 자녀로 등재가 됩니다. 추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 예전에는 친생자 부존재, 친생 부인,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가 뭐냐면, 이 자녀는 이 사람의 남편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그걸 깨는 겁니다. 추정을. 여기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임신한 게 아니고, 이 남자한테 임신한 게 아니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 돌시즌, 이래가지고, 이혼이 많이, 보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예전보다는 이혼이 많아졌습니다. 이혼도 많아졌고, 저도 미운세부지만, 그것이 큰 흠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러다 보니, 이게 많아진 겁니다, 이제. 근데, 이걸로 하다 보니, 이거 정식소송입니다. 친생 부인에서는. 그래서, 소장을 발송을 하고, 피고가 소장을 받아야 되고, 한 달, 답변 기간을 기다렸다가, 변론기를 잡고, 변론기에 출석해서, 원고는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원고. 보통 생모가 이제 원고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판결일도 별도로 잡고, 그러다 보니, 너무 좀 복잡해집니다. 빈도수도 많고, 그리고 사실상 유전자 검사를 하면 거의 다 드러나거든요. 항상 유전자 검사는 그 아이와 그 생부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계 유전자가 일치한다 그러면 거의 다 그렇게 결정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홍길동하고 유전자 검사가 했더니 이 부자지간이 같은 부계가 됐는데 확인됐는데 얘가 또 이몽룡이하고 했더니 또
동일 부계라고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이게. 부계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다 보니, 이게, 요런 경우가 좀 많아지다 보니, 일일이 소송을 하기가 좀 그런 겁니다, 이게. 뭐, 국가적 낭비고, 재판부의 어떤 재판부도 이제 일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 이거를 친생 부인 소로 안 하고, 친생 부인 허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가 틀리냐면, 허가는 서류 심사하는 겁니다. 법원에 서류 갖춰고, 이혼자 검사서 넣고, 그래서 이렇게 내면, 법원에서 서류 검토해가지고, 맞다. 그러면, 허가를 줍니다. 허가해주면, 그거 갖고, 이제, 친생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자녀라는, 친생이 깨지기 때문에, 생모가 생모를 아버지로 해서 자녀의 출생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생 부인 허가는, 통상 언제 하냐? 보통 왜 이제, 이렇게 되면, 혼인이죠? 이혼입니다. 300일이죠? 여기 200일입니다. 보통 이때는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요 앞에 전 남편이 있다. 이거 공백이 빕니다. 그럼 여기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임신을 하면, 이제 돌싱 상태에서 이제 임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부를 올려도 되죠. 여기까지는 안 갑니다. 왜냐면, 이혼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혼인신고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별로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200일은, 사실은. 통상 여기,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친생 부인 허가를 많이 합니다. 비송입니다, 이거. 그냥. 서류 심사죠. 서류 심사. 이렇게 됩니다. 굳이 이거는, 법무사나, 본인이 좀 직접 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근데, 또, 미적미적 하다가 여기서 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딴 남자 아이죠. 별거를 한참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걸로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친생, 부인, 의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식 소송입니다. 정식 재판입니다. 좀 부담이 갑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제 전 남편한테 소장도 송달이 되고, 저 남편이 나와서 머리끄댕이 붙을 수도 있고, 나 별거한 중에 딴 놈하고 그랬냐. 미리 나하고 별거가 돼 그런 거 아니냐. 부담이 좀 갑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이건 출석을. 소송은 원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출석을 하든 아니면 소송 대리인이 출석을 하든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피고는 안 해도 됩니다. 피고는 그냥 안 해도 그냥 인정한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원고는 출석 안 하면 소송을 안 하겠다는 걸로 이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원고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생 부인의 소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혼인 중에 여기 200일 이후부터 이혼할 때 사이 이때는 친생 부인의 소를 해야 돼요. 정식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 부인 의소 소송 친생 부인 의소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애는 뭐요? 친생 부인 허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태어난 애는 뭐냐? 그래 하면 됩니다. 이혼하고 돌싱이 상태에서 300일이 지났어요. 돌싱입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럼 생모가 올리면 됩니다. 생모가. 근데 요거하고 이제 또 유사한 게 친생자 관계 부존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부존재 확인이라고 그러는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이라는 또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게 이 절차를 친생 추정을 잘 모르고 그냥 추정 신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인데 그냥 추정 신고 해버립니다. 그럼 전 남편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인데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그게 올립니다. 그럼 전 남편, 현재 법률상 배우자죠. 여기는 혼인중개 신고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 남편의 호적에 자녀로 올라갑니다. 뭐 친구 쪽으로 뛰면 안 나오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통해서 그 말소합니다, 말소. 이건 말소입니다, 말소.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돼 있는 거를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친생 부인의 소와 친생 부인 허가는 출생신고 하기 전에 전 남편 또는 법률상 배우자의 친생 추정, 자녀라는 친생 추정을 깨기 위한 절차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는 이미 호적에 올라가 있는 걸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생신고하기 전에, 요거는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 출생신고가 잘못됐을 때 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느 여자가 자신의, 그러니까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자녀를 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혼 후 300일이라는 표현하면 친생 부인 허가, 혼인 중에 태어나면 친생 부인의 소, 그리고 출생의 신고를 했는데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아이다 그러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입니다.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요거는 아버지 기준입니다. 여자는 또 틀렸습니다. 여자는 또 틀립니다. 오늘 이제 아버지 생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생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친생 부인의 소와 친생 부인 허가, 그리고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